안녕하세요. 올바디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오십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우선 오십견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에요. 여기서 기억하실 단어는 유착이라는 단어와 관절낭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오십견이라 불렀냐? 옛날에 50대, 60대가 되면은 어깨가 굳어가지고 아프다 해서 오십견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최근에는 5, 60대가 되어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30대, 40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십견이라는 단어는 그냥 편의상 부르는 단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십견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여러분 편하게 들으라고. 네, 어깨 부위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어깨의 후면부를 보겠습니다. 근육을 하나하나 이렇게 걷어내면 어깨 관절 부위에 뭔가 보일 거예요. 저기에 약간 주머니, 하얀 색깔 보이나요?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거? 저 부위 있죠? 이 부위를 관절낭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유착성 관절낭염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 관절낭이라고 했죠? 이 부위가 관절낭입니다. 이제 관절낭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관절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붙어버려요. 주변 연부 조직이랑 함께.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눈치 빠른 분은 떠올랐을 텐데. 유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십견을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해요.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관절낭이 유착되면은 왜 문제가 생기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밑에 옷 밑에 주먹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움직여 볼게요.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조직이 붙어버리게 되면 어깨를 움직이는 것을 완전히 제한시켜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움직이려 하면은 어깨가 아파지는 거죠. 주변 조직에 손상이 계속 가기 때문에요. 어떻게 쉽게 설명됐나요? 그럼 오십견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특발성의 경우와 2차성의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특발성의 경우는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해요. 답답하죠? 내 어깨는 아파 죽겠는데 특별한 원인은 알 수가 없대요. 아쉽지만은 아직 의학의 발전이 덜 됐는지 이 오십견이 특발성으로 왜 발생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빨리 밝혀지면 좋겠네요. 두 번째로 이제 2차성 같은 경우에는 내인성과 외인성 이 두 가지로 또 나뉘게 돼요. 내인성 같은 경우엔 어깨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외부의 충격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를 뜻하게 되고요. 외인성은 어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내부의 다른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오십견이 발병된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십견이 발생될 확률이 4배에서 5배 정도 높다고 해요. 조심하셔야겠죠? 그럼 오십견은 어떻게 진단을 받을까요? 오십견은 임상적 가이드라인에서 신드롬, 증후군이라고도 표현해요. 왜? 특발성 경우 때문이죠.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오십견이 오는 경우 말이죠. 그래서 오십견을 진단할 때는 환자가 갖고 있는 임상 징후, 증상을 복합적으로 모아서 오십견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때 확인하는 요소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큰 요소 중 한 가지는 어깨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입니다.
능동적인 범위와 수동적인 범위 두 가지가 모두 제한이 와야 돼요. 능동적인 범위는 스스로 어깨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뜻하게 됩니다. 수동적 범위는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신체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수동적 범위라고 합니다. 능동적인 범위와 수동적인 범위 두 가지 모두 제한이 와야 되죠. 특히 수동적 범위가 함께 와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두 번째 요소는 통증이 처음에는 둔해요. 둔한 통증이 있다가 점점 통증이 심해져요. 이렇게 점진적인 통증 악화, 이것이 두 번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 꼭 기억해 주세요. 오십견의 진행 단계? 이 오십견은 정말 유감스럽게도 장기간 지속되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이 길게는 3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짧으면 12개월, 15개월에 끝날 수도 있고요. 정말 운이 없다면 영구적으로 지속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오십견은 보편적으로 회복이 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오십견은 보통 3단계로 구성돼요. 증상이 시작되기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4단계로 구성되는데 4단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프리프리징 스테이지라고 해서 얼기 전 단계입니다. 어깨에 둔한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깨를 움직일 때 약간씩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기간은 0에서 3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어요. 2단계는 프리징 스테이지라고 해서 얼어가는 단계입니다. 어깨의 관절 가동 범위가 점점 제한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통증이 점점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어깨를 이 어깨선상 라인 위로까지 올리기가 어려워져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이 단계가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어요. 3단계. 3단계에는 프로즌 스테이지예요. 얼어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팔이 여기서 안 움직여요. 어깨 한번 움직여보세요 하면은 이 관절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는 딱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승모근을 당기면서 이렇게 팔을 올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어깨 관절이 완전히 딱 경직되어 있는 단계이고 신기하게도 안정 시에는 통증이 뚝 떨어지는 단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별로 없다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이 단계는 9개월에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요. 빨리 끝나시는 분은 12개월, 1년까지 갈 수 있고요. 긴 분들은 2, 3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스로잉 스테이지라고 해서 해빙기, 풀리는 단계예요. 이렇게 딱 굳어있던 어깨 관절이 점점 회복이 되는 단계입니다. 통증도 거의 사라지는 단계가 되고요. 이렇게 오십견은 4단계로 구성됩니다. 처음에는 둔한 통증과 약간의 어깨 관절 제한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딱 경직됐다가 서서히 풀리는 이 단계까지 쭉 진행돼요. 이것이 오십견의 4단계 진행 단계입니다. 그럼 오십견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이 오십견은 초기 단계가 좀 중요해요. 초기에는 염증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 염증 관리를 해야 되냐? 오십견의 다른 명칭이 뭐였죠? 유착성 관절낭 염이에요. 염증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관절낭에 염증이 발생해서 계속 안 좋아진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염증 관리를 위해서는 약물요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구강복용을 하셔도 되고 주사요법을 사용하셔도 되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NSAID라고 하는데 그 약물을 이용하는 게 권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염증 관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물리치료,
자가 운동 그런 것들을 해야 되죠. 이 염증이 발생되고 있을 때는 물리치료를 막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물리치료사지만 이 초기 염증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염증이 있을 때는 괜히 움직이고 했다가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약물요법 이후에 물리치료나 운동요법은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고 정답이 없어요. 허나 시작하기 전에는 의사 선생님과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환자에게 남아있는 증상 그리고 오십견이 지속된 기간 이 두 가지 요소는 반드시 파악하고 치료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오십견은 진행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 속해 있고 어떤 증상이 남아있는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치료가 다를 거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과 기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파악하고 치료를 시작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요소가 있다면 밑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